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소중한 제 용돈으로 이루어지는 오늘의 리뷰, 바로 아르카디아 YF19 with 패스트팩 프리미엄 피니쉬 버전입니다. 발매 시기는 2021년 9월이고요. 가격은 세금 포함 42,680엔, 스케일은 60분의 1입니다. 저는 중고로 나름 저렴하게 업어왔어요. 판매자가 미개봉 소장품이라고 하시긴 했는데 이 아르카디아 제품들이 봉인 실들이 없어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봉인 실이 있어도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가지고 잘 됐다가 다시 붙이면은 이게 티도 안 나요. 그래서 크게 파손만 없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 야마토사가 마크로스 합금 발키리를 출시했었는데 경영 부진인지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야마토사의 뒤를 이은 게 바로 지금의 아르카디아죠. 야마토 때부터 만들고 싶은 것 만드는 그런 회사라서 가격도 비싸고 QC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대안이 없던 제품군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다이에서 DX 초합금으로 마크로스 제품들을 출시해주면서 지금은 진짜 사는 사람들만 사는 그런 제품이 되었어요. 이 프리미엄 피니쉬 버전은 아르카디아의 기본 제품에 먹성과 템포 인쇄를 추가한 제품인데요. 마크로스 제로의 VF0D 프리미엄 피니쉬가 전체 도색임을 감안한다면 사실 먹성과 템포 인쇄만 들어간 YF90나 VF1 시리즈 그리고 VF0S의 프리미엄 피니쉬 제품은 진짜 프리미엄 피니쉬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 제품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반다이의 DX 초합금 제품들이 탐포 인쇄를 기깔나게 달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더 들 수밖에 없어요. 반다이의 YF19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르카디아의 YF19을 찾는 이유는 파이터 형태 때 우리가 애니에서 보던 그 실루엣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완넥이라고 하는 백조의 목 부분 같은 디테일이 YF19의 기수 디자인의 묘미인데 반다이 DX 초합금 제품이 잘 나온 제품이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이 스완넥을 확실히 볼 수 없다는 게 단점인 반면에 아르카디아의 YF19는 애니에서 보았던 스완넥의 실루엣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다이보다 아르카디아 제품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르카디아의 마크로스 40주년 기념작 YF19 with 패스트팩 프리미엄 피니쉬의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면 박스 디자인입니다. 아르카디아 제품들은 특이하게 프리미엄 피니쉬 버전은 이렇게 검은 박스에 하얀 글씨로 프린팅된 단순한 디자인의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판이 제품들의 일러스트가 프린팅되어 있고요. 이렇게 단순한 디자인이 오히려 고급져 보이기도 합니다. 정면, 측면, 윗면, 밑면, 뒷면입니다. 그럼 박스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오픈하면 2단의 블리스터가 속 박스에 들어있는데요. 1단은 YF19의 본품이 들어있고요. 발키리의 기본 무장인 건포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파이터 모드의 상부 헤드가 숨어있는 곳을 가려주는 프로포션형 파츠가 하나, 헬멧을 쓴 이사무 피규어와 헬멧을 벗은 이사무 피규어, 그리고 YF19의 개발자인 얀 노이먼의 피규어가 순차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복자식으로 콕핏을 꾸며줄 때 사용하는 2열의 시트가 하나, 그 밑으로 배틀로이드 형태 때 허벅지 뒤쪽에 횡한 부분을 막아주는 프로포션 파츠가 한 쌍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스탠드용 어태치먼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배틀로이드용이고 하나는 거워크와 파이터 때 사용하는 어태치먼트입니다. 하지만 스탠드는 들어있지 않아요. 블리스터 2단은 YF19의 무장들이 들어있는데요. 좌측부터 2개가 한 줄로 이루어진 미사일이 총 4개, 마이크로 미사일 런처가 총 8개, 하이 매뉴버 미사일이 4개, 반응탄은 2개가 한 줄로 이루어져 한 쌍, 반응탄 밑으로 어깨에 장착하는 패스트팩, 왼쪽 미사일 밑에는 다리에 장착하는 패스트팩이 한 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다리 쪽 패스트팩, 그 일반판에는 UN 스페이시라는 마킹이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피니쉬 버전으로 오면서 오히려 마킹이 빠졌습니다. 물론 마킹이 빠진 대신에 부분 도색은 되어 있습니다. 미사일을 장착해줄 수 있는 파일런들이 들어있고요.
패스트팩을 장착하고 파이트 형태로 변환시킬 때 다리 부분과 숄더 아머 부분을 고정시켜주는 추가 파츠가 2개, 마지막으로 폴드 부스터에 조인트가 2개가 들어있지만 폴드 부스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마 폴드 부스터는 따로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동안 알리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구매를 할 걸 그랬어요. LED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어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속 박스 밑으로는 사용 설명서와 워런티 시트지, 데칼들이 들어있는 봉투가 붙어 있었는데 제가 미리 살펴보느라고 이걸 떼줬어요. 사용 설명서에는 데칼을 붙이는 곳, 그리고 변신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워런티 시트지는 시리얼 넘버가 있는 게 한 장, 프리미엄 피니시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같은 게 한 장 있습니다. 그럼 본품을 살펴보실까요? 상당한 크기의 YF-19의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프로포션용 파츠를 끼워줄게요. 이게 반다이 DX 제품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르카디아 쪽 YF-19이 뭔가 더 커 보이고 무게도 조금 더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YF-90답게 잘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유의 베이지색의 본체에 전진익의 주익, 그리고 기수 쪽의 카나드 역시 날렵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반다이 DX 제품처럼 화려한 탐포인쇄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곳곳에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캐노피 옆에 통합정부군의 마크라던가 인테이크 쪽의 마킹, 날개 부분에 통합정부군 마크와 군데군데 노스텝이라고 경고문구가 마킹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피니쉬 제품답게 패널 라인이 잘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나름 흠잡을 곳 없는 모습입니다. 아르카디아 제품답게 기수의 디테일이 상당히 멋진데요. 애니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이 수완렉의 유려한 곡선, 이 하나만으로도 이 제품을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수 옆부분의 센서 부분은 빨간색의 클리어 파츠가 쓰였습니다. 반다이 DX YF-19의 카나드가 접는 방식이었다면 아르카디아 YF-19의 카나드는 그보단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끼우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 무식한 방식이긴 한데 DX 제품인 YF-19이 복잡한 구조 때문에 카나드의 고정력이 안 좋은데 반해서 이 녀석은 단순한 만큼 카나드의 각도가 흐트러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연결 부위가 부러지면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겠죠. 콕핏의 캐노피는 여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기수 부분에 복잡한 변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캐노피를 열다가 기수 부분이 벌어지는 현상을 자주 겪게 됩니다. 이 캐노피를 그나마 잘 열려면 캐노피를 잡고 살짝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위로 열어주셔야 해요. 뒤쪽 부분의 캐노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캐노피 자체는 이렇게 잘 빠지는 구조니까 그냥 빼주셔도 상관없어요. 내부 콕핏은 나름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파일럿 시트도 이중으로 잘 채색되어 있고요. 먹선도 들어가 있어요. 모니터 쪽은 그렇게 크게 디테일한 모습은 아니긴 한데 이쪽이 콕핏의 계기판 쪽이라는 거는 알아볼 수 있는 디테일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콕핏은 단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쪽 시트를 드러내고 뒤쪽에 커버를 벗기면은 그쪽에 시트를 하나 더 장착해서 복좌식 콕핏으로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파일럿 피규어들을 보실게요. 나름 디테일하게 채색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포인트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이 회전이 되고요. 파일럿인 이사무 피규어는 콕핏에 앉혀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피규어가 큰 편이라서 캐노피가 잘 안 덮일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파일럿 피규어를 최대한 깊숙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르카디아 YF-19의 인테이크 안쪽 터빈의 디테일은 아주 예술적입니다. 이쪽 커버를 벗기고 잠시 구경해 보실게요. VF1 시리즈의 인테이크 터빈의 디테일을 지금까지 최고로 알았었는데 아르카디아의 이 터빈 디테일은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깨알같은 디테일이 전진익 쪽에 하나 더 숨어 있는데 보통 날개의 플립을 표현할 때 대부분 그냥 패널 라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은 플립 안쪽을 살짝 오목하게 파줘서 이 정도까지 디테일을 줬다고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위쪽에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밑에서 보면 플립 안쪽으로 디테일을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마데인 차이나 마킹은 좀 짜증나긴 합니다.
DXJ YF19과 마찬가지로 날개 밑부분의 다리 부분이 오픈되고 안쪽에 미사일을 감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DX 제품이 날개를 빼고 이 부분을 열어야 했다면 아르카디아 젠은 날개를 고정시킨 상태에서도 이 부분을 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안쪽 경첩은 메탈로 되어 있고 안쪽 역시 먹선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랜딩 기어 커버를 열면 안쪽이 하얗게 칠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안쪽 부분뿐만 아니라 랜딩 기어 전체도 하얗게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설정상으로는 맞아요.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준다고 하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랜딩 기어는 손톱거리에 손톱을 걸어서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요. 랜딩 기어가 나오면 바깥쪽으로 한 번 더 밀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앞쪽 랜딩 기어 커버를 열고 랜딩 기어를 빼주시면 되고요. DX 제품과는 달리 이 제품은 허리 가동이었기 때문에 랜딩 기어가 접혀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덕분에 넣고 빼기가 쉬운 편이에요. 이제 건포드를 보시겠습니다. 건포드는 DX 제품처럼 중간에 꺾이는 기믹은 없지만 탄창을 가는 기믹이 있어요. 스톡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탄창인데 잡아당기면 그냥 빠집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 건포드를 실드에도 장착해 줄 수 있는데, 탄창을 뺀 상태에서 손잡이를 접고 다시 탄창을 끼워주면 실드에 장착할 준비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본체에 이 건포드를 장착해 주려면 다시 손잡이를 꺼내야겠죠. 그리고 건포드의 앞쪽 이 밑부분이 살짝씩 움직여요. 밀어 넣으면 들어가고 빼려면 힘들긴 하지만 양쪽으로 잡고 살짝씩 당기면 나름 잘 빠집니다. 이게 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품 QC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숨겨진 기믹인 건지 헷갈립니다. 건포드 장착은 쉽습니다. 상단부에 실드를 빼준 다음 팔을 살짝 벌려서 홈에 손잡이를 끼워준 다음 잘 오므려 준 후에 실드를 다시 장착해 주면 끝이에요. 전체적으로 QC가 아주 좋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디테일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기수 부분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거워크로 변형을 시켜볼까요? 우선 랜딩 기어를 원래 자리로 다 들여보내 주시고요. 우선 날개 부분을 살짝 이렇게 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냥 약간 빼주시면 됩니다. 요 발만 일단 빼주시고요. 네, 요 밑으로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이제 결합되어 있거든요. 요 결합된 부분을 빼주시고 여기도 빼주실게요. 그리고 요거 집어넣으시고요. 이 부분 네, 접혀야 되니까 이 부분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 녀석도 과감하게 접어주시고 다리 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과감하게 꺾어주세요. 그리고 수직 미익 부분은 네, 접어서 접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체 부분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은 요 밑 부분에 홈이 있어요. 그럼 날개 요 골기 부분 그거를 그 밑에다 껴주십니다.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쪽도 껴주세요. 요 상태가 거워크 파이터 형태죠. 자, 이제 실드와 건포드를 빼주고 팔을 펴주는데요. 어깨를 90도 앞으로 움직인 다음에 접혀있는 팔을 곧게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목 쪽 커버를 열고 손을 돌려 뺀 다음 커버를 닫아주고 팔꿈치 쪽 합금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줄게요. 그리고 상박 쪽에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숄더 아머 가드를 빼서 자리를 잡아주면 팔 쪽 변형은 끝이 납니다. 이제 실드를 뒤집어서 보면 위쪽에 돌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서로 만나게 하면 실드는 완성이고요. 이대로 팔에 끼워주시고 건포드도 오른쪽 손에 쥐어주면 거워크 형태가 완성입니다. 거워크 형태가 상당히 멋져요. 좋은데? 역시 마크로스의 시그니처 거워크 형태죠. 자, 그럼 계속해서 배틀로이드 형태로 변형을 시켜볼까요? 우선 상단부의 프로포션 파츠를 떼어주겠습니다. 변형을 위해 카나드는 아예 빼주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뒤집어서 끼운 채로 변형을 시켜줘도 됩니다. 전 뒤집어서 끼운 채로 변형을 할게요. 다리는 직각으로 펴주고 무릎은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발도 어느 정도 집어넣어 줄게요.
이제 기수 부분 캐노피 앞쪽 부분을 꺾어주고요. 피 쪽 부분을 들어서 뒷부분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과거 야마토제는 여기서 콕핏 시트를 회전시키는 기믹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르카디아로 오면서 이 기믹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 이후에 밑에 쪽 이 부분을 밑으로 잡아당긴 후에 기수 부분을 가져와서 이 돌기를 기수 부분 밑에 홈에 끼웁니다. 몸에 고정되어 있는 날개를 빼주고요. 날개는 옆으로 꺾어주신 뒤 잘 접어서 정리를 할게요. 이제 몸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머리를 정리해 주는데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머리가 고정되어 있는 목 파츠를 이렇게 밀어주고요. 머리를 세운 후 180도 돌려주면 됩니다. 이제 몸을 그 상태로 쭉 위로 올려서 카나드의 고정 핀과 등 쪽 홈을 맞춰주시면서 콕핏을 잘 덮어줄게요. 그리고 완전 밀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상체가 완성되었고요. 골반 부분으로 가서 고관절 쪽에 보면 누르면 들어가는 돌기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누르면서 고관절의 이 합금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양쪽을 다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정리해 주시고 몸도 정리해 주시면 배틀로이드 완성입니다. 허벅지 뒤쪽에 프로포션 파츠는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잘 빠져서 안 끼울게요. 이 포즈 잡다가 이게 자꾸 빠지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르카디아 YF-19 배틀로이드 형태의 프로포션은 반다이 HG의 프로포션을 좀 닮긴 했어요. DX 제품이 호리호리하게 리파인 되었다면 이 녀석은 그나마 원작과 비슷한 프로포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DX 쪽의 프로포션을 좀 선호하는 편이지만 아르카디아의 프로포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HG의 프로포션이 원작 재현이라면 이 녀석은 HG와 DX 제품 그 중간 어디쯤의 프로포션이기는 합니다. 배틀로이드 형태의 가동을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목은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앞으로는 이만큼, 뒤로는 이만큼 숙여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파츠가 이게 벗겨지는데요. 이 반다이 DX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커버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내부 기믹이 좀 보여요. 앞으로는 많이 안 숙여지는데 뒤로는 좀 많이 숙여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레이저 캐논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 줍니다. 어깨는 뒤로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고요. 숄더 커버 위 아래로 어느 정도 움직여 줍니다. 팔은 90도 올라가고요. 성박 이쪽의 회전은 아닌데 이 윗부분에서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은 그냥 관절이 이중관절은 아니에요. 근데 이중관절을 쓰려면 이 커버를 위로 올려주시면 이 관절이 하나 노출이 되거든요. 그거를 사용해서 이중관절처럼 이 팔을 접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목 보시면 이 손목은 이쪽에 축기로 돼 있어서 접혀주고요. 그리고 이게 볼 조인트는 아니에요. 그냥 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60도 회전만 가능합니다. 손은 전지 가동손은 아니지만 엄지손가락 그리고 검지하고 이 부분이 이게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네요. 검지도 개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세 손가락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리 가동은 없어요. 다리는 이 정도 벌어지는 게 이 기믹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 골반 위로는 이만큼, 뒤로는 이만큼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벌려도 돌아오죠. 골반 고정이 뭐랄까, 그 반다이 그 DX VF25 메하이어 시리즈 있잖아요. 그 정도만큼 골반 기믹이 안 좋습니다. 허벅지 여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밑에서 움직여지죠. 그리고 이 부분을 따로 꺾어줄 수 있는데요.
뭐 배틀로이드 형태에서는 그만큼 뭐 꺾어 줄 필요는 없고요. 요 날개 가동 뭐 자유자재로 자리 잡아줄 수 있고요. 무릎은 90도에서 조금 더 꺾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릎 앉아는 돼요. 무릎 앉아가 아주 잘 되는 건 아닌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무릎 앉아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무릎 앉아라고 부를 수가 있다면 말이죠. 무릎 앉아 같지가 않고 어째 좀 이쪽이 이제 좀 들어 올려주면 이쪽 위로 좀 많이 올려지고요. 상체가 좀 짧은 편이라서 무릎 앉아가 그렇게 이쁘게 된다는 느낌은 없어요. 고관절이 약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무릎 앉아 가능합니다. 팔 쪽 움직임을 좀 보실게요. 이 발은 좀 원하시는 만큼 빼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배틀로이드 형태 때는 좀 많이 접어놓는 편인데 애니에서도 거의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애니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가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한 클릭이나 두 클릭 정도 빼주시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은 이렇게 또 접혀지기도 하고요. 관절의 강도는 확실히 반다이 DX 제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르카디아 젠은 고관절 강도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메사이아에서 느꼈던 그 충격을 이 아르카디아 제품에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립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또 나름 또 세우면 잘 세워지는 그런 관절 강도긴 한데 이게 스탠드에 세워놓고 포즈를 취하기에는 좀 아쉬운 강도예요. 스탠드에 끼워 놓으면은 다리가 아마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패스트팩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어깨 가드는 안으로 집어넣고요.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파이터 형태로 들어갈 때 이 가드를 집어넣으려면 또 패스트팩을 빼고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껴야 하니까 좀 귀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숄더 아머 끝부분에 이 네모난 홈에 돌기를 끼워 줍니다. 그러면 어깨는 장착이 다 됐고요. 다리 쪽은 좌우를 잘 구분해서 그냥 끼워 주시면 돼요. 종아리 쪽 조인트도 미리 끼워 주겠습니다. 추가 연료 탱크와 추가 무기 시스템 팩이라 획기적인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패스트팩을 장착한 거워크 형태입니다. 크게 변한 거는 없어요. 패스트팩을 장착한 파이터 형태입니다. 뭐 그렇게 여기하고 무장만 변한 거니까요. 뭐 특이하게 뭐 더 투명해졌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아까 미사일을 잘못 설명해 드렸네요. 이게 로켓 런처가 총 8개인 줄 알았더니 이건 로켓 런처는 4개고 이것도 미사일이에요. 3개 같아가지고 그냥 그 미사일인 줄 알았습니다. 보시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일런들이 다 껴져 있거든요. 근데 파일런이 빠지는 파일런이 있고 윈속 같은 경우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게 따로 여기 빼줄 수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하나를 장착해 주던가 아니면은 2개씩 해서 장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은 뭐 부분 도색 잘 돼 있고요. 목선 역시 들어가 있고요. 양옆으로 2개를 낄 수가 있거든요. 요 보시면 요 하이 매뉴버 미사일에서 요 파일런을 빼서 이렇게 요 조합으로 해줄 수 있고요. 이 로켓 런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미사일을 달아볼까요? 원래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달아보겠습니다.
반응탄도 보시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도색이 잘 돼 있어요. 노란색, 검은색, 그리고 이 핵을 나타내는 마킹, 먹선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장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을 장착해 주면은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장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깔끔한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미사일은 안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미사일은 VF1 시리즈가 다는 게 훨씬 좋겠네요. YF-19은 그냥 깔끔하게 미사일을 안 단 모습으로 장식을 하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사일 무게를 날개가 잘 버텨주지를 못합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 이제 그 폴드 부스터 안착하는 건데 아마 이 실드 끝부분 그리고 여기 이렇게 껴가지고 이제 장착을 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근데 폴드 부스트가 안 들어있으니까 사실 요거는 유명무실하죠. 네, 이렇게 해서 아르카디아의 YF-19 with 패스트팩 프리미엄 피니쉬 버전을 살펴보셨습니다. 아르카디아 제품이 고질적으로 QC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리미엄 피니쉬가 처음 발매되었을 때 팔쪽 파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개봉품이라고 해서 받았을 때 만지기가 좀 겁나긴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조금 개수된 버전이었던 것 같아서 파손되는 불상사는 없었지만 고관절이 헐렁해서 좀 눈물이 나오긴 합니다. 확실히 반다이 DX 제품이 마스터피스라고 불린 이유가 있어요. 관절 짱짱하고 그 메사이어 기체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요즘 다시 리뉴얼돼서 나오는 제품들은 관절 개수가 이루어져 있기는 하죠. 아무튼 이 DX YF-19은 기수 부분의 수완내기 실루엣이 너무 아쉬운 데다 변형을 해줄 때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카디아의 YF-19은 일단 파이터 때 실루엣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변형이 DX 제품보다는 훨씬 간소화되어 있어요. 물론 특정 부분, 팔 부분의 변형은 몇 번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하지만 DX 제품의 몸쪽 변형을 생각한다면 완전 선녀고요. 그리고 배틀로이드 때의 프로포션도 원작과 가깝기 때문에 DX의 호리호리한 프로포션이 싫으신 분들이라면 아르카디아 쪽의 프로포션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아요.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100% 마음에 훅 드는 제품은 없으니까요. 부족한 부분을 레드선 하면 또 나름 애정이 가고 마음에 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DX YF-19과 아르카디아의 YF-19의 비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까요? 원래 이렇게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상이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